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조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조입니다. 오늘은 중개 실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중개 실무서를 책을 또 쓰고 있기도 하고 7년차 현업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최근에 있었던 일과 좀 결부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손님들이 이제 보통 방문을 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은 집을 구한다 혹은 집을 내놓는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통은 구해지죠. 지금 제가 집이라는 목적물로 한정했지만 뭐 임대차든 매매든 종류는 상관없이 제가 예를 들어 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상황을 들어봐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빼야 되고 뺀 다음에 다음 집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냥 만기가 돼가거나 기간이 이렇게 제한이 없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을 파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럴 때 두 건을 한 번에 거래해야 되는 경우들의 손님들이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혹은 살던 집이 만기 전 퇴실로 나가야 되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매매든 임대차든 이렇게 해서 지금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까지 두 건을 한 번에 진행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예를 들면은 목적물이 금액이 크거나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하면은 두 건을 다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개사로서.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두 건을 한 번에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속 관심을 보여드리고 또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정직하게 또 차분한 태도로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먼저 앞선 집이 정리가 돼야 다음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집을 한 번에 두 개의 집을 동시에 월세를 낸다거나 뭐 보증금이 부족한데 이 집이 나가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이 집이 팔려야 이 집으로 판 돈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주 대다수입니다. 워낙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사시는 집을 내가 빠르게 거래해드릴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욕심을 부려도 될 만한 물건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이 내가 자신이 있다면 손님을 꽉 잡아야 돼요. 약속을 받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실 이론상의 중개사법에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중개사법 강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실상 쓰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고 나한테만 도의적으로 맡겨달라라는 그냥 구두상의 합의 정도로 반전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이렇게 되면 매물이 정말 좋거나 나 혼자 욕심내도 집을 빨리 뺄 수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만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해서 이 집이 동시에 이 집이 손님을 내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중개를 해서 다른 부동산을 같이 하더라도 이 집을 내가 거래해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다음 집을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흐름도 그 내용도 고객의 상황도 내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집을 같이 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건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또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는 법정 중개보수 한도가 다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한 중개사한테 두 개를 다 맡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대신에 영업적으로 제가 두 건을 하게 되면 보수도 조금 차감을 해드리겠습니다.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정을 해드리는 것도 고객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한데요. 두 건을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두 건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손님이 있어요. 이런 손님을 두 건을 할 수 있는 손님인데 두 건을 한 번에 못 한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한 건이라도 꼭 반드시 이 손님이랑 진행을 하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은 겁니다. 최근에 저의 중개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맨땅에 든 나의 중개일기가 개정판이 새로운 스토리를 추가 편집해서 넣거나 빼고 진행할 예정은 없어서 나중에 베테랑이 된 후에 나의 중개일기가 먼 날 나오면 뭐 그럴 때 고급 스킬이나 고급 중개 실무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겠지만 지금은 당분간 그럴 예정은 없고 그냥 중개 실무서만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집을 제가 중개해드릴 수 있는 범위다 혹은 제가 자신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바운더리 설정을 합니다. 내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나와바리도 매물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할 의사가 있다면 그쪽 위주로 먼저 가장 빠르게 알선을 해드리고 또 대신에 시세나 목적물의 특징은 이 동네 중개사가 가장 빠삭합니다. 그죠? 내 나와바리, 내 앞마당에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식과 가장 좋은 정보들을 매물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동네에 오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 집을 팔린 것은 혹은 이 집을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 일정에 맞춰서 내가 흐름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럴 때는 다른 부동산에서 앞선 집을 계약을 했을지라도 그 집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상대편 부동산에 물어보기가 좀 힘들어 하거나 혹은 저한테 신뢰가 있다면 저한테 이제 다른 데서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제가 원칙상 제 손님이 아니거나 내용이 좀 많거나 이러면 상담을 유료로 아니면 해드리질 않고 길게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안 해드리는데 이럴 때는 더 고마워하라고 더 미안한 마음도 들게끔 더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분도 자연스럽게 여기 동네는 여기는 내가 다음 집 구하는 거는 이번에 계약할 집은 이 중개사님한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똑같이 계약을 했는데요. 어떤 사례였냐면 앞선 매물을 먼저 의뢰를 했는데 보니까 빌라인데 위반 건축물이고
위치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박치기로밖에 살 수 없는 매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혼자 욕심부리면 되게 장기간 안 팔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부동산들에도 전화를 해서 매물을 제가 내놔드리고, 이 매도인께 의뢰인께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라라고 했는데 운이 좋게 한 번에 다른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그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계속 설명을 잘 안 해주고 막 계약금만 넣어라, 계약서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 계약날에 그냥 쓰면서 보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약간 주먹구구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열 몇 번 이상 전화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니까 저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음 집은 무조건 중개사님한테만 구하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앞선 말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상담을 하기도 전에 이 사람의 인성을 먼저 파악이 될 것이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제가 해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 앞선 부동산에서 다음 집까지 이어서 구해주려고 했나봐요. 근데 이제 이미 이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잘 없으니까, 그리고 이분 표현을 빌리자면 저랑 비교가 많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다음 집은 훨씬 더 가액이 컸는데 이 아파트 그 금액이 좀 큰 전세를 구하셨는데요, 그건 저한테 무조건 구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개를 리스트업을 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쫙쫙 드렸어요. 안내도 하면서 잘 했는데, 대출을 상담받으러 갈 때도 제가 직접 아는 은행에 직접 모시고 가서 같이 상담을 해서 이분이 알아들으시기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 제가 풀어서 같이 이제 상담하시는 은행의 직원분하고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이제 계약이 문제 없이 체결이 될 것이 이제 확신이 됐기 때문에 그 집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번 경우도 제가 만약에 그 한 집을 원래 최초에 저한테 의뢰했던 매매, 빌라 매매만 제가 생각을 했다가 이걸 놓친 다음에 뭐 알겠습니다 하고 끝냈으면, 그랬으면 이런 아파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오히려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중개 보수가 이 빌라 매매 가액보다 제 아파트 전세 중개 보수가 2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건을 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이 한 건만, 다음 집을 구하실 때 이 한 건만 제대로 해드리면, 이분이 게다가 매매를 했다가 이번에 임대차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다음 집을 또 구하실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게 있어서 이제 임대차로 들어가시는 거라서 이 다음 주택 매매 건이나 혹은 다른 건물도 갖고 계신 분이라 건물에 관련된 계약서 관련해서도 제가 행정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필 계약서나 직거래 계약서 혹은 연장 계약서도 제가 다 써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 권리금 계약서도 제가 다 한 번 해드릴 수 있게 돼서 이런 손님을 한 번 확보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두 건을 진행하게 되는 손님이더라도 한 건이라도 꼭 반드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셔라.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 이분이 나한테 안 구한다 그러면 이분이랑 나랑 인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미련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덕을 쌓는 겁니다. 도를 닦은 거고. 너무 피해봤다, 손해봤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건 놓쳤으면 다음 건이라도 확실히 잡으실 수 있도록 더욱더 공을 들여보세요. 제 중개실무서 이제 기초서에 이런 내용을 조금 넣을 거예요. 심화서 같은 부분은 정말 고급 실무 Q&A나 특약 같은 내용들을 지금 집약해서 그 목차 2개로만 크게 구성을 할 것 같아서요. 기초서에 이런 영업 스킬을 조금 넣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7년차 동안 중개사로서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계속 계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신의성실이라고 하잖아요. 민법 2조에 있잖아요, 신의성실의 원칙. 그냥 그 기본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냥 사람 등골 안 빼먹고, 약간 이런 진실된 표현을 그냥 하면은 안 되더라도 욕 안 먹고요, 되면은 오히려 더 충성 고객이 되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착한 끝은 반드시 복을 받는 걸로 돌아올 거고, 나쁜 사람들, 나쁜 일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상을 위해서 중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